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며느리와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부모가 왜 어느 날부터 조금씩 가볍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너무 멀면 서운하고 너무 가까우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부모의 마음은 자주 다칩니다. 분명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내 말은 부탁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고 내 배려는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내가 어떤 무게로 남을 것인지, 내 품위와 존중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서울의 밤에, 누군가는 부산의 새벽에, 누군가는 먼 외국의 작은 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사라져서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는 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새 식구가 생기면 부모 마음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어렵게 대하면 멀어질까봐 걱정하고 너무 무심하면 서운해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챙겨주고 먼저 양보합니다. 명절 음식도 더 많이 싸주고 아이가 생기면 몸이 힘들까봐 대신 봐주고 아들이 혹시 불편해질까봐 속상한 말도 삼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서늘해지는 때가 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집에 와도 고맙다는 말보다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식탁 앞에서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탁 같았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 맡겨놓은 것을 찾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때 부모는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해줬나? 내가 너무 다 보여줬나? 내가 너무 쉽게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였나? 부모가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까움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되었어도 며느리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차갑게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존중받으려면 처음부터 관계의 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딸처럼 대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따뜻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주 위험해집니다. 딸에게 하듯이 서운함을 드러내고 딸에게 하듯이 속마음을 쏙 딸에게 하듯이 기대하면 며느리는 그 마음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느 날 불편함이 됩니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친밀함을 받으면 고마워하기보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부담이 오래되면 상대를 귀하게 보기보다 피곤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이 된 기쁨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숨 쉴 틈 없는 가까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가 한 말은 쉽게 확대되고
부모가 보인 섭섭함은 오래 기억되고 부모가 베푼 일은 금세 잊힙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는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집안의 돈과 시간과 책임이 얽혀 있습니다. 단둘만 좋으면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작은 말에도 금이 갑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라는 말 뒤에 며느리는 상처를 받고 나는 도와준 것뿐인데 라는 말 뒤에 부모는 서운함을 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들었던 며느리의 짧은 대답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표정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그때 부모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하지만 모든 상처가 부족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내어준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너무 자주 문을 열어주면 상대는 그 문이 원래부터 열려 있는 줄 압니다. 너무 쉽게 양보하면 상대는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볍게 보이는 순간은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옵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부탁이 쉬워지고 약속이 밀리고 고마움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옵니다. 예전에는 조심하던 말이 어느 날 툭 나오고 예전에는 미안해 하던 일이 어느 날 당연한 일정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을 보며 부모는 마음속에서 늦게 깨닫습니다. 가까워지는 것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자기 자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되 다 내어주지는 말고 따뜻하되 너무 기대지는 말고 편하게 대해주되 내 품위를 내려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무게는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덜 설명하고 덜 서운해하고 덜 매달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단정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말도 귀해지고 배려도 고마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함부로 쓰이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가까움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너무 빨리 가족이 되려 하지 말고 너무 빨리 속을 보이지 말고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은 친밀함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 안에서 오래 남습니다. 잘해준다는 마음은 처음에는 참 순합니다. 내 아들이 편했으면 좋겠고 며느리가 낯선 집안에서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손주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아이들이 편하겠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내가 조금 더 내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런데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에게 끝없이 잘해주는 일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어느 순간 나를 가볍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합니다. 김치를 담가 보내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를 몇 시간 봐주면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집안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고 조금 더 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반복되는 배려는 오래 지나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늘 켜져 있는 불처럼, 늘 열려 있는 문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은 처음 받은 도움에는 고마워하지만 같은 도움을 계속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이 되면 감사가 줄고 감사가 줄면 요구가 생깁니다. 어머니, 이번 주도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죠? 라는 말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처럼 굳어집니다.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도, 약속이 있는 날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상대는 먼저 묻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보다 가능하시죠? 가 먼저 나오는 순간 배려는 이미 권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 마음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계속 해주면 속이 상합니다. 해주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안 해주자니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반찬을 싸고 손주 가방을 챙기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말합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는 순간 허리가 아프고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해준 만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부모가 가볍게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가 상대에게 나의 귀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부르면 오고 무엇이든 부탁하면 해주고 서운해도 웃고 넘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 너무 쉬운 사람이 됩니다. 쉬운 사람에게는 미안함이 줄어듭니다. 미안함이 줄어들면 예의도 줄어듭니다. 예의가 줄어들면 존중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잘해야 며느리도 마음을 열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잘하는 것과 끝없이 맞춰주는 것은 다릅니다. 따뜻함은 필요하지만 자기 희생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내 선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운한 말이 아니라 늦게 배운 삶의 질서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요즘은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해 하고 웃으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웃지만 그 웃음 안에는 오래된 피로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또 참습니다. 그런데 참는 마음이 오래되면 얼굴에 남습니다. 말끝이 작아지고 부탁을 받기 전부터 몸이 움츠러들고 내 집에서도 손님처럼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친 배려가 남기는 감정적 후유증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잘해주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덜 휘둘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즉시 해주기 전에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그날은 내가 시간이 어렵다. 이번에는 너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매번은 힘들다. 이런 말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너무 늦게 꺼내면 서운함이 되지만 단정하게 꺼내면 기준이 됩니다. 부모의 배려는
귀해야 합니다. 귀한 것은 아무 때나 꺼내 쓰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더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따뜻하게 돕고 내 생활을 해치는 부탁에는 조용히 선을 긋고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 앞에서는 더 설명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부모는 함부로 기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움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집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기운, 내 마음의 평안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것을 끝없이 가져가게 두면 나중에는 고마움보다 피곤함만 남습니다. 잘해주는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으려면 잘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선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 배려도 빛나고 사랑도 오래가고 부모의 자리가 가볍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마음이 한계를 이룰 때 부모의 자리가 흔들리듯이 속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낼 때도 부모의 무게는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있고 저녁밥을 혼자 차려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며느리가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면 마음이 열립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그 짧은 말에 그동안 눌러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친구가 하나둘 멀어진다. 아들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다.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마음이 무섭다. 이런 말들은 사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모두 보여준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약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오래되면 조심함보다 가벼움이 먼저 생긴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가볍게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속을 너무 많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집안 사정, 돈 걱정, 건강 불안, 자식에 대한 서운함, 외로움까지 며느리에게 자주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위로처럼 돌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모의 약점으로 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외로워하시니까요. 어머니는 돈 문제에 예민하시잖아요. 어머니는 늘 서운해 하시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런 말은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부모를 한쪽으로 정리해버린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갑니다. 더 조심해서 품어주거나 마음속에서 상대를 작게 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첫 번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와 부모 사이에는 친밀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 속을 다 받아줄 만큼 완전히 내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갈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마음이 너무 많이 넘어가면 그 말들이 따뜻한 이해로만 남지 않고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돌고 돕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며느리가 별뜻 없이 말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너무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이상하게 찬바람이 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구나.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괜히 통장 이야기까지 했나.
아들에 대한 섭섭함은 하지 말걸. 몸 아픈 이야기도 너무 자주 했나. 후회는 늘 말을 끝낸 뒤에 옵니다. 그리고 늦은 후회는 마음을 오래 무겁게 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부모에게 필요한 말은 많음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털어놓는 말이 아니라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건네는 말이어야 합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내 마음을 다 받아주는 상담자가 아니고 내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딸도 아닙니다. 이 자리를 착각하면 부모는 어느새 며느리의 반응에 마음이 메이게 됩니다. 며느리가 따뜻하게 들어주면 하루가 좋아지고 조금 차갑게 답하면 밤새 서운해집니다. 답장이 늦으면 혼자 여러 생각을 하고 말투가 짧으면 내가 부담스러운가 싶어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것이 속을 너무 많이 보인 뒤에 생기는 감정적 후유증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상대의 표정과 말투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스스로도 모르게 더 조심하고 더 확인하고 더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아무 때나 활짝 열지 않는 법을 배워야 외롭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외로움의 전부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서운하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불만을 며느리 앞에 자주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걱정된다고 해서 집안 형편을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 불안하다고 해서 매번 두려움을 길게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내 손으로 완전히 거둘 수 없습니다. 부모의 품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데서 생깁니다. 며느리에게는 따뜻하게 안부를 나누고 필요한 이야기는 간단히 전하고 깊은 상처와 오래된 외로움은 더 믿을 만한 자리에서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친구와 산책하며 한마디 나눌 수도 있고 종이에 적어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혼자 차를 마시며 오늘의 감정을 지나가게 둘 수도 있습니다. 모든 외로움을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에게 흔들리지만 외로움을 다루는 힘이 생기면 관계 앞에서도 덜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남겨두는 사람이 오래 존중받습니다. 말하지 않은 깊이가 있어야 말한 한마디도 무게를 가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정하되 다 드러내지 않고 가까우나 기대지 않고 서운하나 쏟아내지 않는 태도, 그 조용한 절제가 부모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볍게 보이지 않게 지켜줍니다. 다 드러내지 않는 절제가 부모를 지켜주듯이 너무 편하게 대도 된다는 분위기를 오래 허락하지 않는 일도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예의는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농담 하나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말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인지, 나를 낮추어 본 말인지 한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볍게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 편한 사이가 되면서 예의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물건 하나를 옮길 때도 묻고 식탁에 앉을 때도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이 익숙해지고 부모가 늘 받아주고 어떤 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 조심성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때 부모가 계속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그것을 너그러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배워버립니다. 사람 마음은 편안함을 좋아하지만 편안함이 깊어지면 경계심을 잃습니다. 경계심을 잃으면 말이 짧아지고 말이 짧아지면 태도도 함께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라고 하던 말이 어느 날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그거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모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른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편하게 써도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인가? 편한 관계와 함부로 대하는 관계는 겉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웃고 농담하고 말이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편한 관계에는 존중이 남아있고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는 조심성이 사라져 있습니다. 존중이 남아있으면 상대는 가까워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농담을 해도 아픈 곳은 피하고 부탁을 해도 미안함을 담고 의견이 달라도 말끝을 낮춥니다. 반대로 조심성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쉽게 건드립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기 의견을 꺼내기 전부터 입을 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손주 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탭니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 늦게 자면 힘들지 않겠니? 며느리가 바로 말합니다. 어머니 때랑은 달라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젊은 사람의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표정과 어떤 속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부모는 존중받았는지 밀려났는지를 느낍니다. 내용보다 태도가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사람은 반박당해서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작게 취급당해서 상처받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언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줄이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갈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물러난 것입니다. 존중을 잃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대를 거둡니다. 이것이 예의가 사라진 관계가 남기는 가장 쓸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모가 화를 내거나 크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관계는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정한 멈춤입니다. 마음을 다친 그 순간 바로 긴 설명을 쏟아내지 말고 짧고 낮게 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조금 서운하게 들리는구나.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내 생각은 알겠다. 다만 나도 어른으로서 내 생각은 있다. 이런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지나가지 말라는 조용한 표시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무섭게 굴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상대의 말에 즉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자리를 차분히 지킬 때 생깁니다. 며느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도 부모는 부모의 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일을 함께 나누고 웃으며 밥을 먹고 손주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내 말과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밀려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은 허락하되 무례함은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후반부
인생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분별입니다. 이제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더 많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맑은 예의를 남기는 태도입니다. 말을 줄여도 무게가 있고 웃어도 선이 있으며 도와주어도 나를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오래 따뜻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말의 무게를 지키면 상대도 조금씩 그 무게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까움은 부모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예의가 남아 있어야 하듯이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두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싶지 않고 못된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아들의 가정에 부담 주는 사람처럼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보탭니다.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 나는 너희 생각해서 그런 거다.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은 진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해명하고 계속 이해를 구하고 계속 서운함을 설명하면 상대는 어느 순간 내 말을 귀한 말로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작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문을 닫습니다. 부모는 억울해서 한 말인데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운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을 풀고 싶어 꺼낸 말인데 상대에게는 오래된 감정의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어려움입니다. 같은 말도 너무 자주 나오면 진심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바쁜 표정으로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마음이 서늘해져서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나는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네가 힘들까봐 그런 거야. 내가 예전에도 그래서 도와줬고 너희를 생각해서 말은 길어지고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결국 대화가 끝난 뒤 부모만 더 초라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 표정 하나에 이렇게 흔들렸을까? 집에 돌아와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말이 많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품위를 잃는 순간은 큰 소리를 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해서 이해받으려 할 때 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끝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내 모든 세월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고생과 참음과 배려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내 인생 전체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끝없이 지치게 됩니다. 관계의 진실은 차갑지만 분명합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말은 아무리 정성껏 해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약한 곳만 더 드러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말 사이로 새어나오면 상대는 그 말을 존중하기보다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거운 감정을 계속 받으면 미안해하기보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부모는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하지만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말할 때를 고르고 말의 양을 줄이고 내 마음을 설명하기보다 내 태도로 보여주는 힘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를 길게 말하기보다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여기까지다 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묻기보다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더 길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를 거두어야 합니다. 말은 짧을수록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만을 며느리에게 길게 말하지 않는 것, 돈과 재산의 속사정을 자세히 꺼내지 않는 것, 다른 며느리나 다른 집안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해준 일을 계속 세워 보이지 않는 것, 외로움을 붙잡아 달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 이런 말들은 한 번 나가면 관계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모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말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놓이면 내 품위를 깎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설명을 줄이고 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해명을 줄이고 태도를 남겨야 합니다. 섭섭함을 길게 풀기보다 내가 원하는 선을 조용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편하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 일은 너희가 결정하되 내 생활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은 길지 않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으려면 모든 마음을 말로 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많이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더 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덜 말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는 부모의 깊이를 느낍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기술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준을 남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 설명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예전처럼 다 챙겨주지 않으니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서운해지는 이유는 베푸는 마음 안에 조용한 기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데가 없이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기대가 따라옵니다. 이만큼 해주었으니 알아주겠지. 이만큼 참았으니 고마워하겠지. 이만큼 챙겼으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그 기대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나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듣고 싶고, 손주를 봐주고 나면 어머니 힘드셨죠? 라는 말이 듣고 싶습니다. 명절에 며느리 힘들까봐 일을 덜어주었으면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내 마음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그렇게 공평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10번 베풀어도 상대는 2번만 기억하고 내가 오래 참아도 상대는 그 참음의 길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느 날 혼자 서운해집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받은 것보다 자기 힘든 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부모가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준 일보다 며느리는
자기 회사에서 힘들었던 하루를 먼저 느낍니다. 부모가 새벽부터 반찬을 만든 일보다 며느리는 아이가 밥을 안 먹어 속상했던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삶의 무게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상대가 정확히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는 자주 상처가 됩니다. 어느 날 부모가 며느리에게 김치와 반찬을 잔뜩 싸줍니다. 며느리는 급히 받아들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씻습니다. 말은 했지만 표정은 바쁘고 돌아서는 걸음은 빠릅니다. 부모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봅니다. 저렇게 빨리 갈 거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날 밤 식탁 위에 남은 양념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묘하게 허전해집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정성이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이때 부모가 배워야 할 성숙한 태도가 있습니다. 도와주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준 뒤에는 그 도움을 마음속 장부에 적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장부에 적힌 선의는 시간이 지나면 선의가 아니라 빚이 됩니다. 부모 마음 속에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말이 쌓이고 며느리 마음 속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놓고 나중에 서운해 하시지라는 부담이 쌓입니다. 그러면 도움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끈이 됩니다. 진짜 품위 있는 도움은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날에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렵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쉬어야겠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미리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은 며느리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의 값을 다시 귀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언제든 가능한 도움은 쉽게 소비되지만 선이 있는 도움은 고마움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답을 며느리에게만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품위 있게 했고 그 뒤의 반응은 상대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넓어집니다. 고마워하면 좋은 일이고 몰라주면 거기까지 일입니다. 내 가치를 상대의 반응으로 재지 않는 순간 부모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따뜻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따뜻함이 나를 태워버릴 만큼 커져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있을 때는 조용히 해주고 힘들 때는 조용히 물러서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내가 혹시 너무 많이 기대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덜 원망하게 되고 내 마음도 덜 닳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는 길은 베풀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베풀고도 나를 잃지 않는 길입니다. 도와주고도 기다리지 않는 길입니다. 고마움을 강요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배려는 더 조용해지지만 더 깊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이상 주고받음의 계산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따뜻한 거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풀고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면 부모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고 부탁 하나를 거절하지 못해 밤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오래 가려면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단단한 거리를 두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거리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도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세우는 조용한 질서입니다. 많은 부모가 착각합니다. 며느리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집안 사정을 많이 나누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까움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까움은 오히려 피로를 만듭니다. 너무 자주 너무 자주 챙기고 너무 자주 서운해하면 상대는 고마움보다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너무 자주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답장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주면 기분이 좋다가도 며칠 조용하면 서운합니다. 명절 일정 하나를 정하는데도 며느리 표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기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부모는 더 작아집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이 매달릴수록 상대는 나를 더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아차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시간과 취향과 생활의 리듬을 가진 사람, 만나면 따뜻하지만 돌아서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끌려다니지는 않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더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조금 덜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전화하고 싶어도 하루쯤 지나도 괜찮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매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 집 일이 궁금해도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모든 일에 의견을 얹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채로 두는 것도 때로는 품위입니다. 묻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끼어들지 않는 것도 어른의 힘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이 교육 문제로 바쁘게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가 걱정되어 여러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잘 생각해서 하겠지. 필요하면 그때 말해라. 이 짧은 말에는 차가움이 없습니다. 대신 믿음과 거리가 함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된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어렵다. 다음에는 조금 미리 말해주면 좋겠다. 이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내 생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조용한 표시입니다. 단단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표정을 굳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속으로 서운하면서 겉으로 웃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하고 편안히 웃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무 많이 해주고 나서 몰라준다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해주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에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를 오래 곱씹었다면 이제는 그 말이 내 하루 전체를 망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놓아둘 줄 아는 힘입니다. 며느리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고 아들 집이 내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괜찮고 손주가 내 품보다 자기 부모의 방식을 더 따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내가 밀려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가 달라진 것 뿐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늘 가까이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부모입니다. 말할 때는 분명하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입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며느리에게 기대어 살지도 않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와 가까워지려 애쓰기보다 내 자리를 맑게 지키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 하루를 돌보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친구를 만나고 내 취미를 살리고 내 방에 조용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덜 서운하고 덜 흔들리고 덜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는 이상하게도 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움보다 단단한 거리가 있을 때 부모의 말은 다시 무게를 얻고 부모의 마음은 다시 평안을 찾습니다.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관계 앞에서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덜 흔들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매달려 있을 때는 작은 말에도 날이 서고 작은 표정에도 밤새 잠을 설치지만 내 중심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면 같은 일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며느리가 바쁘게 대답해도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아들 집의 결정이 내 뜻과 달라도 내 존재가 밀려난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얻어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너무 가까워지면 부모가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를 너무 쉽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배려로 내 한계를 지우고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내 약점을 맡기고 너무 편한 사이를 허락해 예의의 선을 흐리게 만들면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사람은 기울어진 관계에서 조심성을 잃습니다. 고마움은 줄고 부탁은 쉬워지고 말은 짧아지고 부모의 마음은 점점 혼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늦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마음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다시 단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가까워졌다고 해서 갑자기 차갑게 돌아설 필요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는 상대에게 벌처럼 느껴지고 나 자신에게도 서늘하게 남습니다. 품이 있는 변화는 늘 조용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설명하고 조금 덜 먼저 나서고 조금 덜 기대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부탁할 때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생각하고 내가 확인해보고 말하라고 해도 됩니다. 마음이 서운할 때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조금 조심해주면 좋겠다 하고 멈추면 됩니다. 아들집의 사정을 모두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한마디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매번 먼저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꼭 붙잡아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어느 저녁 며느리가 짧게 전화를 끊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는 마음속으로 여러 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나를 귀찮아하나?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내 방의 불을 조금 낮추고 내가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런 작은 장면에서 부모의 삶은 다시 부모의 것이 됩니다. 존중은 상대에게 애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때 상대도 내 시간을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무데나 쏟아놓지 않을 때 상대도 내 마음을 쉽게 재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지키며 살 때 며느리도 부모를 단순히 도와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늘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아들 집은 여전히 서운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여전히 가슴을 스치고 어떤 명절은 여전히 조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와도 나를 전부 흔들게 두지 않고 서운함이 와도 그것을 내 품위보다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마음의 힘입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무서운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부모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분명한 부모입니다. 도와줄 때는 따뜻하고 거절할 때는 단정하고 서운할 때는 길게 무너지지 않고 가까워질 때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부모입니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되 내 마음의 전부를 맡기지 않고 아들의 가정을 사랑하되 그 집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고 손주를 아끼되 내 노년의 평안까지 바치지 않는 부모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쉽게 내어줄 때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자기 선을 알고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자기 삶을 돌보는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깊은 빛이 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결국 그 비단에서 달라집니다. 너무 가까워져 가볍게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적당히 멀고 따뜻해서 오래 존중받는 부모.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입니다. 많이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선이 없으면 사랑은 부담이 되고 배려는 당연함이 되고 가까움은 무례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해주고 너무 많이 드러내고 너무 많이 기대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애쓰셔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모든 서운함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갑게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시간, 내 기운, 내 말, 내 마음을 조금 더 귀하게 다루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덜 매달리면 상대도 덜 부담스럽고 내가 덜 흔들리면 상대도 나를 더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날의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은 사랑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좋은 부모로 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따뜻하되 선을 두고 도와주되 나를 잃지 않고 가까이 하되 내 품위를 지키는 삶. 당신에게는 그런 평안과 존중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